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선물 매매 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약간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지금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손실이 날 것이고요. 손실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깡통을 찰 수가 있습니다. 깡통을 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 원칙은 어디다 꼭 붙여놓거나 프린트해서 꼭 적어 놓으시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을 잡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죠. 자, 손절을 안 잡을 거면 선물하지 말라. 자, 매수하면 손절 잡는다고 그러니까 매도하면 손절 안 잡아도 돼요 라고 하는데, 매도하면 손절 잡는답니다. 매수와 매도를 하면 반드시 손절을 잡습니다. 자, 수익이 나면 익절 잡거나 혹은 수익을 챙긴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5틱에서 7틱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익절 잡고 더 보실 분들은 보세요. 아니면 챙기실 분들은 챙기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다가 잘 사용을 하시면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익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런 것도 우리가 보통 익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익절 꼭 잘 잡으시고요. 익절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한 계약만 한다. 한 계약만 매매한다. 한 계약만 매매하고 한 종목만 매매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오일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매매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면 나중에 세네 종목 같이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초보자 단계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벌어서 수익 나서 두 계약으로 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 계약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지켜서 깡통 차고 선물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선물이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 시장에서 퇴출되신 분들도 많아요. 매매 안 하신다고. 근데 한 계약만 하면 그렇게 손해도 안 나는데, 이거를 갖다가 4계약, 5계약, 10계약까지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깡통 차는 거예요. 깡통 차시려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실 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익이 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지 리딩클럽도 계속 하시고, 리딩클럽을 계속 하셔야지 저한테도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을 줄 이유가 없어요. 사드 신호에 따라서 저도 매매를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계약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추세 따라 매매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추세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추세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 잡는다. 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유료 회원들 교육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손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상담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여러분 계좌에 보면 지금 남아있는 주식 중에서 플러스 난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손절이라는 거를 못 잡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손절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증권사에서 계좌 트면 반드시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세요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60만원짜리, 70만원짜리 교육을 할 때 거기서도 반드시 제일 강조하는 게 손절이에요. 왜? 그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손실 난 종목은 가져가고 수익 난 종목은 자르죠. 그러니까 크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선물도 반드시 손절 잡는다. 그러면 일단 손절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죠. 손절은 뭐냐? 자, 손절에 대한 개념은 제가 정의를 합니다. 자, 손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절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번에 지금 손절이 됐습니다. 손절을 했어요.
손절했을 때, 자, 손절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금액. 다음에 공격해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들어가든, 다음 종목을 들어가든, 아니면 다음 매매를 하던, 매매를 해서 복구가 가능한, 그 정도가 손절 라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보통 2.5에서 3%를 손절을 잡으라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 이렇게 손절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다음에 이게 손절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종목을 다른 종목을 들어가서 한 2에서 3%는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정도로 잡는 겁니다. 반드시 손절을 2.5에서 3% 잡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5% 잡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 잡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개인마다 매매 습관이나 매매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만 손절은 잡죠. 그쵸? 그거랑 똑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선물을 매매할 때, 자, 제가 기본적으로 잡는 거는 선물, 국선 같은 경우는요, 자, 국선 10틱, 오일 10틱, 그 다음에 항생 20틱, 그 다음에 나스닥 20틱입니다. 보통 이렇게 4종목만 매매를 하니까 4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선을 갖다가 10틱을 잡는 이유는 이게 10만원 정도, 12만원 정도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2만원. 이 20틱도 얘도 한 12만원 정도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얘기는 뭐냐? 내가 지금 여기서 국선이 들어가서 손절이 됐어요. 다음번에 들어가서 10틱 정도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선물을 갖다가 손절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저도 손절을 갖다가 이 15틱도 잡아보고 5틱도 잡아보고 20틱도 잡아보고 50틱도 잡아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 제가 매매를 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왜?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단기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쵸? 이 정도는 충분히 손실 나도 뭐 다음번에 먹을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0틱을 만약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잡으셔도 돼요. 나는 너무 이게 짧아. 지금 해보니까 10틱이 너무 짧아. 20틱 오케이. 오일 20틱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한 40틱 줬겠다. 괜찮아요. 나스닥도 40틱 잡겠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절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손실이 난 다음에 이 종목을 갖다가 수익을 내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수익을 내려면 20틱의 수익이 나야 돼요. 그만큼 큰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 손해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손절 2번, 3번 됩니다. 그런데 요거 손절 2번, 3번 돼도 다음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지금 20틱이니까 다음번에 60틱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수료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커버를 칠 수 있는 거예요. 2, 3번, 3번 손절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진짜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손절되면 그래 다음에 들어가서 먹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2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국선 20틱, 오일 20틱, 그 다음에 항생이나 나스닥은 40틱까지는 괜찮지만은 그 이상은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어렵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매수하면 혹은 매도하면, 즉 매매를 하면 반드시 손절은 잡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손절은 어떻게 잡냐고요? 제가 쓰는 HT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손절을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손절이 딱 잡히죠. 손절 10하고 딱 해놓으면 얘가 여기에 있다가 지금 예를 들면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으면 여기에 체크가 되겠죠. 그죠? 매수했는데 얘가 쭉 빠져서 10틱이 빠지면 거기 되면 자동으로 손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걸려요. 여러분들이 쓰는 HTS, 키움증권이든 각 증권사 HTS도 포함을 해가지고 반드시 손절은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지 않으면 스탑로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스탑로스로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스탑로스를 사용을 해서 손절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선물을 매수나 매도하면 반드시 손절은 잡는다. 손절 안 잡을 거면 매매하지 마라.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손해를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는 주식을 하던 선물을 하던 마찬가지예요. 자, 손해를 보지 말자. 손해를 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100만 원 넘었고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한다고 치자고요. 500만 원.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470만 원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 원금이 생각나고 원금을 갖다가 어떻게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470만 원을 가지고 무리하게 매매를 들어갑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손절을 안 잡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한번 50만 원이 딱 떨어졌어요. 예, 마이너스 50만 원이면은 국선 2P죠. 마이너스 2P가 당해가지고 50만 원이 손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2P죠. 그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 50만 원을 복구하려고 진짜 열심히 매매를 하지만 결국에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자,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마음 편하게 매매를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튑니다. 붕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신호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매수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 5에서 10% 이상 올랐습니다. 10% 플러스 됐는데, 아니 10% 되면 저 같으면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살짝 꺾어졌다 올라왔다 살짝 꺾어졌다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익이 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서 손해가 나고 손해당 종목 팔지 못하고 오버를 했다가 더 빠지고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익절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익절이라는 거는 보통 익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익절이란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수익이 났을 때. 자, 익절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익절은 선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400.00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5틱이 플러스 수익이에요. 그럴 때는 400.00에다가 00에서 플러스 1틱 정도 해가지고 쓱 익절을 잡는 겁니다. 익절을 잡아야 돼요. 왜? 5틱이면 익절 안 잡아도 되죠. 5틱이면 익절 잡으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냥 5틱 챙기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자, 다섯 틱이면은 한 5만원 정도, 뭐 수수료 빼면 한 4만 5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4만 5천 원 정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놔둬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본전으로 딱 오면 그냥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절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만 5천 원을 갖다가 챙길 수도 있었는데 13만 원을 갖다가 12만 원을 갖다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12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손절 잡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 자꾸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7틱 정도 올라오면 익절을 잡거나 챙기세요라고 합니다. 5틱에서 7틱 정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얘가 되게 올라가기 힘든 자리일 때, 예를 들면 어떤 자리냐면 요렇게 해서 요 박스권에서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럴 땐 챙기라고 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챙긴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뭐 5틱이든 7틱이든 챙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익절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딱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매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를 했는데 얘가 쭉쭉쭉 올라왔어요.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한 50만원 수익이에요. 50만원 수익. 근데 얘가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보통 제가 이제 마지막 양봉에, 여기서 이제 양봉이 딱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보통 요 마지막 양봉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자리에다가 익절을 잡아놓는 겁니다. 요 자리에다가 익절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나는 이제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이만큼은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가격은 충분히 챙기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계속 올라가면 더 좋겠죠. 근데 얘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면, 음봉이 나오더라도 나는 챙기기 때문에 손해가 없죠. 그죠?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것도 익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 이상하면 바로 청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같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안 빠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빠지고 올라간다. 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장대 항목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수익이에요. 이게 뭐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 뭐 2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한번 움직이거나 5일 이벤트 날 때 뭐 한번 크게 움직이면 겁나 움직임 나옵니다. 그럴 때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는 지키겠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MIT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데, 솔직히 MIT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빠른 나스닥이나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5일이나 그 다음에 그 국선 같은 경우는 MIT 기능, 즉 중간에 익절 잡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반 키움증권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익절을 잡는데, 만약에요, 요거를 갖다가 요거는 이제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경우는 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원체 빠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슬리피스 현상이라고 해서 이 가격을 그냥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주의사항으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익절을 잡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손해를 안 보면 다음번에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뭐
뭐 한 10만원 올라갔다가 익절 잡아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시 500만원이야.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면 그 다음부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 잡고요. 요건 세트예요. 수익이 나면 반드시 익절을 잡거나, 예, 익절을 잡거나,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아니면 수익을 챙긴다. 요거는 이제 한 5에서 7틱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얘기예요. 5에서 7틱. 뭐 예를 들면 한 40틱 정도 올라왔다. 40틱 정도 수익이다. 그러면 30틱 정도의 익절을 잡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0틱 정도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보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는 세트로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매수하면 반드시 손절 잡는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익절을 잡거나 수익을 챙긴다.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처음에는 반드시 한 계약만 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을 배우시고 선물을 차근차근 매매를 해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선물은 수익도 괜찮고, 그죠? 수익도 괜찮고, 빠르기도 하고, 그죠? 빠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절을 잡으면 손절도 많고, 손절도 자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치 매매도 자주 합니다. 스위치 매매라는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매수에서 매도로 빠르게 바꾸는 거를 스위치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이랑 국선은 4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선에서 나스닥이랑 항생은 2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 방장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깡통 빨리 차고 싶으면. 자, 초보일 때 그렇게 깡통 차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 돈 없어가지고 매매 못하지 마시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한 계약만 합니다. 한 계약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만 합니다. 제가 야간에 이제 한쪽에는 오일, 한쪽에는 나스닥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개만 하세요. 한 계약만 하더라도 정신이 뽕 나갑니다. 초보자일 때는. 제가 말씀드리죠. 최근에 이제 나스닥 매매를 많이 해요. 근데 나스닥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나스닥도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스닥을 갖다가 처음 매매를 할 때 뭐 어떻게 됐죠? 나스닥은 정말 빨랐어요. 매매하는 게. 정말 움직이는 게 빨랐어요. 지금도 빠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운전 배울 때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 배울 때. 자, 운전면허증에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 보면 브레이크에서 발만 띄면 차가 막 쌩 날아가는 거 같죠? 그죠? 브레이크에서 발만 띄면 막 날아가는 거 같고 엑셀 조금만 밟으면 막 차가 막 겁나 빨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10km, 20km인데.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지금은 100km로 달리나 100km로 달려도 그렇고 뭐 200km는 안 나오겠지만 100km로 달려도 별로 깜짝 안 해요. 뭐 음악 들어가면서 채널 바꿔가면서 할 거 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속도에 익숙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물을 하면 손절이도 엄청 빠른 것 같고 막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막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만큼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만큼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하는 게 눈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처음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깡통 찬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깡통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물론 처음부터 수익 나서 빵빵빵 뭐 계속 수익 나면 좋겠지만은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깡통을 몇 번 차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깡통을 최대한 늦게 차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한 2, 3개월 끌었다. 그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무리하게 매매를 안 하고 원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두 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그 깡통 차는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물론 다 깡통 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그렇게 잡는 거는 처음부터 너무 기대감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선물 깡통 한 3번 찼습니다. 주식은 4번 찼고요. 그래서 포기할 거면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지금 포기를 안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모의 투자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모의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 금액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뭐 1억이든 5억이든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면 10억을 갖다가 딱 충전을 해서 10억으로 해가지고 뭐 10계약씩 10계약씩 혹은 뭐 이렇게 매매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5계약 시장은 쭉 떨어지는데 여기다 계속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모의 투자금이 있으니까 10억이니까 뭐 계속 사는 대로 계속 되고 뭐 밑에 평가 금액은 막 한 호가 움직임을 때마다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의 투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액만 하세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한 300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딱 300만 원만. 내가 500만 원 가지고 매매한다. 그럼 딱 500만 원만 채워서 매매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채워지는 순간 모의 투자라는 걸 잊어버리세요. 이거는 내 돈이다. 나한테 사이버머니지만 나한테 진짜 주어진 돈이다. 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한 계약을 가지고 매도 하는 겁니다. 한 계약으로 얘를 매수하고 수익 나고 또 매도하고 또 그래서 수익. 매도를 이 한 계약 가지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가지고.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모의 투자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못 들이면 여러분들이 10억을 가지고 모의 투자를 해서 뭐 10계약씩 하고 막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할 때 요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10억 가지고 할 때는 막 한 번에 수익 나면 1억씩 막 수익 나고 몇 천만 원씩 수익 났는데 이거 500만 원 하니까 기껏해야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수익 난다고요. 한 계약씩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여기서 그 쉽게 얘기해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얘네들은 한 계약을 안 하게 되고 재미없네. 2계약, 3계약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계약을 해서 수익이 초보인데 여러분들이 다계약을 해서 수익이 나는 거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수익이 난 게 딱 하고 수익 나고 오늘 끝! 이게 아니에요. 한 번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돼요. 매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 500만 원 가지고 4계약을 했다. 4계약을 해서 한 수익이 나서 뭐 한 100만 원 먹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4계약을 합니다. 2계약 밑으로 안 내려와요. 한 계약 안 합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이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의 투자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능한 금액, 모의 투자 때 가능한 금액 있죠. 가능한 달러, 가능한 돈, 그러니까 가능한 머니. 뭐 나는 300이다. 그러면 모의 투자 300만. 그리고 500이다. 그러면 500만. 그러고 반드시 한 계약만. 한 계약 매수매도 해도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때 국선 같은 때 잘만 하면 100만 원도 나와요. 100만 원 이상도 법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계약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길게 선물을 하고 선물을 즐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깡통을 차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깡통 차신 분도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완전히 강조하는, 반드시 처음에 매매할 때는 한 계약. 나중에 이제 뭐 2계약, 3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계약만 매매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세를 거르지 말고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를 갖다가 초급에 넣을까 중급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추세라는 단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쵸? 추세라는 단어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추세를 갖다가 뭘 봐야 될지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급에다 넣을까 하는데, 중급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초급에서도 이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초급 강의에 넣습니다. 추세를 거르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자,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라는 거는 주식에도 있는 거예요. 추세라는 거는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게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여기 이거 화살표고, 자, 고점과 고점, 고점과 꼭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심선을 갖다가 보통 우리는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추세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고,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고,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하방 추세죠. 여기서 다시 상방 추세로 바뀌었다가, 그죠? 여기서 다시 하방 추세로 바뀌는데, 하방 추세가 완전히 계속 하방입니다.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오후장에는 계속 하방 추세인데, 여기에도 보면 짧게 매수세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추세는 하방 추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방 추세, 상방 추세, 하방 추세예요. 그러면 이걸 무슨 얘기느냐? 이런 날에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뭐 하는데 장중에는 볼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보면 여기서 지금 올라오니까 얘가 지금 추세가 올라오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계속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기다 한 가지만 추가하세요. 뭘 하느냐? 여기다가 수식 지표 겹치기. 지표 겹치기 하고, 여기다가 가격 이동 평균선이라고 있어요. 가격 이동 평균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이요. 20선만 놔두세요. 주식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20선을 갖다가 검정색으로 두껍게 합니다. 뭐 색깔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약간 두껍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확인을 눌러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선만 한번 보세요. 이 선이 올라오면 상방 추세로 바뀐 거고요. 이 추세가 하방 추세면 하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보면 얘가 여기서 쭉 보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상방 추세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미 여기서 꺾여서 올라왔으니까 21선 위에 있을 때는 올라온 거. 근데 얘가 쭉 보면 계속 하방 추세고 여기선 횡보다 여기 계속 하방이죠. 여기서 살짝 올라왔다 다시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이 추세는 하방 추세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이동 평균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20선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세팅을 하면 20선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50, 뭐 60 이렇게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 봐봤자 여러분들 아무런 도움 안 돼요. 다른 건 다 빼세요. 여기서 5, 10, 60, 120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딱 요 하나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추세를 갖다가 거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추세를 거스리지 않고 추세를 따라 매매한다. 자,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식이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보통 따라하는 매매는 이런 거죠. 상승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가죠.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양봉으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떨어지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뭐 분명히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얘는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눌림목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그렇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올 때는 이런 걸 올라오는 거를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드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지만은 아니면 얘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를 안 하면 기다렸다가 또 매도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를 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추세가 하방이라고 얘기했죠. 추세가 하방이면 그 추세대로, 즉 이 추세대로 여기서 올라올 땐 상방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특히 국선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국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보면 양봉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양봉이 나옵니다. 그죠? 음봉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음봉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대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국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매매 하시는 분들, 좀 길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 음봉이면 무조건 매도, 양봉이면 무조건 매수라고 그래요. 그게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매수로 보세요.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매도로 보세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익절 잡고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세 매매라는 겁니다. 당일로 봤을 때는 그게 추세 매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20선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을 때는 매도, 20선 위로 딱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요건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보셔도 돼요. 여기는 짧게. 여기서부터는 매수로 봐야 되지만 또 음봉 나와서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매도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사드 신호도 알려줘요. 여기가 지금 매수 자리입니다. 매도 자리입니다. 알려줍니다. 여기 이런 경우는 뭐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여기도 매도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알려줍니다. 매수 자리 나왔는데 아니에요. 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는 무시하고 계속 매도를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매수, 매도 유지, 매도 유지, 매도 유지. 그대로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요 추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추세를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추세를 갖다가 거스르지 말고, 가능하면 추세를 따라가라. 시장이 하방일 때는 매도로 접근을 하고, 시장이 올라올 때는 매수로 접근을 해라.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